오늘은 연매 1의 팔순기념으로 장가게 여행하는 이틀째인 2025년 6월 23일 월요일이다. 오늘은 장가게 시내에 있는 모래와 돌로 그림을 그린 곤성 사스카 박물관을 관람하고 점심을 일찍이 먹는단다. 그리고 30분 동안 케이블카를 타고 장가게에서 가장 높은 천문산 정상에 오른단다. 천문산 정상 아래에 있는 천문사 절을 구경하고 청길랑 떨어지 위에 만들어 놓은 아찔한 기곡잔도와 유리잔도를 걷는단다. 그리고 산을 뚫어 만든 동굴 속 에스컬레이터를 7개를 타고 내려가 장가계의 최고 관광지인 천문동을 관람하고 다시 5개의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천문동 광장으로 내려간단다. 천문동 광장에서 천문동으로 올라가는 999계단과 폭포수를 구경하고 케이블카를 타고 천문산을 내려와 천문동 골짜기를 배경으로 한 야외 공연장인 천문호선 쇼 공연장을 구경하고 버스를 타고 호텔로 들어와 발 마사지와 전신 마사지를 받고 중국 음식으로 저녁을 먹는단다. 높은 절벽을 오르내리는 두 종류의 케이블카가 함께 보인다. 고속 케이블카 탑승권을 확인하는 검표장을 통과하여 250m 정도 걸어가니 탑승장이 나온다. 탑승장 안으로 들어가니 천문동 계속 삭도란 간판이 걸려 있다. 탑승장에서 천문산을 내려가는 26인승 케이블카에 오른다. 우리가 탄 케이블카의 바닥이 유리로 되어 있다. 유리를 통하여 케이블카 아래를 내려다볼 수 있다. 가이드가 케이블카 중에서 바닥이 유리로 된 케이블카가 2대이란다. 그런데 그중 한 대에 우리가 타는 행운을 얻었단다. 케이블카 유리 바닥을 통하여 아래를 내려다본다. 아찔한 절벽 낭떠러지대라. 케이블카를 타고 내려가면서 케이블카 아래를 살펴본다. 구불구불한 통천대도가 한눈에 들어온다. 며칠 전 중국의 홍수로 통천대도에 산사태가 나서 통천대도가 막혀 있단다. 사람들이 산사태 나는 도로를 고치고 있다. 그래서 통천대도가 출입 금지가 되어 차들이 다니지 않고 있다. 홍수가 나서 그런지 골짜기 물이 많이 흐르고 있다. 내려가는 케이블카 오른쪽에는 천문산으로 올라가는 케이블카가 줄을 지어 올라가고 있다. 올라가는 케이블카는 네 사람씩 마주 앉아 천문산 정상을 향하여 올라가고 있다. 우리가 탄 26인승 케이블카가 종점 승강장에 도착하여 케이블카에서 내린다. 케이블카가 종점 전망대 아래에서 아래를 내려다본다. 웅장한 건물들이 많다. 건물 지붕이 곳곳에 여우 모형들이 있다. 영화 감독이며 북경올림픽을 연출한 장예모 감독이 만든 야외 공연장인 천문호선 쇼장이란다. 가이드가 천문호 쇼장의 공연장에 대한 해설을 한다. 천문호선 쇼 주제가 여우와 사랑과 사랑 이야기의 내용을 공연한단다. 그래서 공연장 지붕에 여우 모형을 만들어 놓았단다. 천문호선 쇼는 총 12억을 투자한 공연장이며 연기자만 530여 명 이상이 되고 관중석이 3,000석이 되는 어마어마한 공연장이란다. 천문호선 쇼는 중국 국내 최고의 제작팀이 기획하였단다. 독창적인 구상으로 조명, 음량, 무대장치, 디지털 영상 설비 등 특수 디자인으로 시각 특효 수단을 운영하고 있단다. 음악, 노래, 춤, 마술, 서커스 등 여러 가지를 융합하여 만든 최고의 공연이라고 한다. 장소가 천문동과 천문동 광장 골짜기를 배경으로 한 야외 공연장이란다. 골짜기 전체가 야외 공연장의 배경이 된단다. 골짜기 끝에 하늘로 올라간다는 천문동 동굴의 핵심이란다. 가이드의 해설을 들으니 천문호선 쇼 공연장으로 너무 멋질 것 같다. 천문호선 쇼 장소를 구경하면서 버스 정류장으로 내려가고 있다. 천문호선 쇼로 내려가는 길에 공연길에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어 있다.
여러 차례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마지막 에스컬레이터에서 내리니 천문호선 쏘로 들어가는 입구이다. 천문호선 쏘 입구에 천문산이란 커다란 간판이 걸려 있다. 천문호선 쏘 건물을 구경하고 입구를 나가니 천문호선 쏘 광장이다. 넓은 광장에서 천문호선 쏘의 배경이 된 천문동 골짜기를 바라본다. 천문동이 자그만하게 보인다. 천문호선 쏘는 야외 공연으로 천문동을 배경으로 공연한다고 한다. 천문호선 쏘 광장을 내려가니 버스 정류장이다. 버스 정류장에서 천문호선 쏘의 배경이 되는 천문호동 광장과 천문동 골짜기를 바라보면서 동영상을 찍는다. 야외에서 공연하는 천문호선 쏘의 배경이 너무 멋지다. 내일 저녁 천문호선 쏘 관람이 기대된다.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에서 올라 우리가 머무는 호텔로 달려간다. 호텔로 들어가 호텔 안에서 여행의 피로를 풀어줄 발과 전신 마사지 체험을 받기 위하여 호텔 안에 있는 마사지실로 들어간다. 마사지실로 들어가니 긴 복도에 마사지실 방이 여러 곳이다. 남녀별로 방이 배정되어 있다. 우리는 남자 4명이 받을 수 있는 남자 마사지실로 들어간다. 마사지실로 들어가니 중국식 마사지복으로 갈아입으라고 한다. 마사지하는 처녀들이 대야에 따뜻한 물을 가지고 와서 발부터 씻어준다. 마사지는 바디로션 같은 걸 손에 바르고 지압하면서 발 마사지 해준다. 발 마사지를 받으니 오늘 많이 걸어서 그런지 발이 시원하다. 마사지 처녀들이 간단한 한국어 정도는 알아들어서 편하게 마사지를 받을 수가 있다. 발 마사지가 끝나니 전신 마사지 한다. 전신 마사지는 머리, 어깨, 팔, 등, 배, 다리 등으로 마사지한다. 마사지하는 약한 처녀들의 손님이 어디서 그렇게 새님이 나오는지 모르겠다. 전신 마사지를 받을 때 세게 약하게라고 말하니 손님을 조절하여 마사지해 준다. 전신 마사지까지 받으니 온몸이 시원하다. 장가게 여행 일정표에는 팁으로 5불을 주기로 되어 있다. 가이드가 마사지 받으러 들어갈 때 달러가 없는 사람은 우리 돈 7,000원을 주면 5불이 된다고 하였다. 그런데 우리 난잡팀은 우리 돈으로 10,000원을 주니 마사지한 처녀들이 너무 좋아한다. 마사지를 받고 호텔 3층에 있는 식당으로 가서 중국식 식사한다. 유리판 식탁에 중국 장가게 음식들을 올려놓았다. 유리판을 돌려가면서 자기가 먹고 싶은 음식들을 자기 그릇에 담아 먹는다. 중국 음식으로 특별한 저녁을 먹고 승강기를 타고 5층 우리의 방으로 올라간다. 이를 닦고 샤워하고 침대에 누워 오늘 2일째 여행한 사진과 동영상을 편집해 놓은 키네마스터에 내용과 주제를 적어 놓은 것을 교정한다. 교정을 보고 배경음악까지 넣고 밤 9시에 꿈속으로 들어간다.